자, 2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론이죠. 투자론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부동산 투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탁탁 발표를 칠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의 개념. 자, 투자라는 건 자금의 투입이거든요. 그 부동산에 투입한다는 것은 수익성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라는 자체의 개념은, 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지금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을 법니다. 1억 2천만 원. 그럼 내가 낸 거는 지금 현재죠. 근데 1억 2천은 미래예요. 그럼 내가 낸 거는 확실한데 1억 2천은 불확실하죠. 거기에 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히 우리가 지출을 해서 희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출해서 희생을 해서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가, 목적으로 그걸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라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현재는 확실한데 미래는 불확실해서 위험이 따른 겁니다. 위험만큼 우리가 수익도 커지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의 개념을 할게요.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해서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실하지만 장래는 불확실하다. 그다음 투자와 투기라는 건 틀리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그럼 투자와 투기라는 자체를 비교한다면, 자, 투자는 3단계로서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성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투자의 장점으로 가시면 소득이득값 먼저 가볼게요. 245페이지 가시면 4번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향유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서 얻는 이득을 소득이득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여러 번 봤겠죠. 이 처분에 대한 우리가 인컴 게인즈고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을 얘기합니다. 양도차익을 얘기하죠. 그래서 처분을 한 번 처분하겠죠. 양도차익이.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투기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기는 거의 운영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2단계로서 단기에 양도차익만 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비교하는 건 잘 투자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간다면 245페이지 투자의 장점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타인에게 직접 빌려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컴 게인. 우리가 토지는 지대를 받고 건물 임대를 받죠. 여러 번 받고요. 자본이득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쪽으로 오신다면 투기는 242의 밑에 단기간의 양도차익. 그래서 가격 상승의 양도차익을 얻고요. 투기의 발생 요인도 기출됐던 것만 갈게요. 기출됐던 것만. 발생 요인의 지역적 투기 요인이 개발.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지역만 개발되고 수송수단이 신설 확장되면 그 지역만 돼요. 경제성장도 도시가 더 경제성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만 투기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만 가세요. 요즘 잘 안 나오는 주제니까 우리가 244페이지로 가시면 투자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렛대 효과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플러스에다가. 지렛대 효과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론 강의 자체를 배우셔야 되니까 그 계산 문제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계산이 조금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계산도 요게 나중에 이제 편법 야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음에 문제 아니면 특강 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일단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고요. 타인 돈을 급전해서 대부를 빌리게 되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렛대 효과를 좀 우리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가죠. 지렛대 효과가 떠요.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잡으셔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돼버리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서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아요. 타인이. 자, 그래서 타인이 많이 들어줄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가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투자로 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부채라는 표현을 아시죠? 돈 빌리는. 근데 이거를 저당을 잡혔기 때문에 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학교론에서는. 그럼 우리가 차입비율이 커질수록 돈 비율이 커질수록 우리가 수월하게 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게 되고 그만큼 지렛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위험도 높아져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위험은 무조건 증가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자금을 융통해서 생기는 위험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지렛대 효과를 가지게 되면 저당을 이용해서 타인 돈을 이용해서 부채 비율이 증감이 지분 수익률을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죠? 밑에 지렛대 효과는 지분투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금리 위험에 대한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수익률을 높여주면서 위험도 증가하는 거죠. 그럼 3번 대부 비율, 돈 빌린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나중에 이 대부율과 부채 비율을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커져요. 지렛대 효과도 커지겠죠. 그다음에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차익금리보다 집값 상승이 높아 자본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세 자금이 타인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끼고 전세 계약을 보통 2년이면 집값이 올라가서 우리가 또 수익금에 대한 지렛대 효과가 되죠. 그럼 정의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그다음에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오타가 난 게 있는데 자, 예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를 예를 들어서 정, 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할 텐데요. 자, 지렛대 효과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제가 예상했던 게 적중이 됐긴 했어요. 적중이 됐긴 했는데 그 자체를 출제원들이 잘못 냈어요. 이 부채 비율을 내야 되는데 대부 비율을 냈거든요. 이 대부 비율을 착각해서. 그래서 그 자체 식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출제했던 거 위주로 한번 간다면 가볼게요. 자, 예전에 이렇게 밑에 문제는 조금 약간 돌려낸 거고요. 단순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이걸 총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총 투자액이 1억이고요. 자, 순영업소득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순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럼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죠? 우리가 시험 문제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종합 수익률을 구하라. 또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을 구하라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억 중에서 2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죠. 그럼 0점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백분율하면 20%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타인 돈을 안 빌렸을 때에 대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얘보다 낮아야지만 긍정적인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요. 만약에 4천만 원을 내 돈으로 갖다. 그럼 이거는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문제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를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천만 원의 타인 자본이 있어요. 자, 이걸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투자로 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약간 편법으로 가는데 지분은 자기 자본은 지 거라고 하시고 자, 저당은 타인 자본이니까 저분이 은행이시죠.
그러면 용어 정리로 간다면 갑돌이가 투자한 사람을 자기 돈 갖고 투자한 사람을 지분 투자자라고 하고 이 금액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4천만 원을 투자했고요. 간접적으로 직접 투자한 건 얘죠. A은행은 얘한테 6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6천만 원은 저분이시죠. 지가 지 거고. 저분이 은행인데 은행이 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직접 투자했다는 건 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분 투자자는 지금 운영만 나왔는데 취득하고 이따 문제에서 운영소득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처분도 계산을 해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A은행은 달라요. A은행은 간접 투자면서 그 원하는 것이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가 원하는 게 틀립니다. 그럼 은행은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럼 이자 수익이 연 10%입니다. 그럼 아까 이렇게 했어요. 내 돈만 투자한 게 20%라면 이 이자가 낮아야 돼요. 이게 높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가 낮다는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20%보다 높게 나와요.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기 돈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자 비용을 빼야 됩니다. 그럼 6천만 원의 10%는 600만 원이죠. 그럼 이건 1,400만 원이 돼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35%가 나오거든요. 그럼 타인 돈을 빌리니까 15%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긍정적인 정해지리 효과가 됐고, 자, 부는 이 자기 자본 수익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중립적은 지렛 효과가 없는 영의 지렛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제일 높아야 되는 게 자기 자본 수익이 제일 높아야 돼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 자,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종합이라고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이자입니다. 은행이 먹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야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아지는데 바뀌면은 자기는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같아진다면 얘도 얘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지렛도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얘가 20%인데 얘가 10%예요. 이 뺀 게 지렛도가거든요. 플러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플러스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고요. 만약에 얘가 20%인데 30%라면 마이너스 10만큼 나오니까 수익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20% 미리 찍으시고, 자, 20%에서 20% 차이가 0이니까 지렛도가 없어요. 그럼 얘도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법으로 간다면 내가 이 짐을 올리려면 큰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를 달라 그래요. 그럼 따라서 자 좀 줘. 자기 자금은 제일 커야 되고 종합, 그 다음에 저당이 제일 작아야 되죠. 이렇게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중립적이라는 것이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 됩니다. 종합 저당이 커야 플러스 지렛도가 돼서 종합보다는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고요. 부의 지렛도가가 저당이 더 크잖아요. 그럼 종합이 크고 자기 자본은 종합보다 작아져요. 그럼 내 돈만 투자했을 때 20%보다 낮아지겠죠. 그럼 지렛도가가 발생되지 않죠. 그다음 우리가 투자의 특징은 정의대 보지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중립적은 내가 투자했을 때 돈은 20%인데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제로랍니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위에 지렛효과에 대한 식은 아직 보지 마세요. 안 들어옵니다. 그냥 거기서 제가 밑에 박스에서 1번하고 2번에 대한 것만 풀어드릴게요. 거기 위에 지렛효과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 식이 있어요. 지금 부채 비율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데 좀 오타가 난 게 24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총 투자액이 1,000억이고요. 자기 자본이 400억, 타인 자본이 600억이면 순소득이 20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자산 가치 상승이 10%니까 1,000억의 10%는 100억을 합쳐서 200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오타가 났습니다. 대출금리가 10%죠. 그럼 우리가 요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방식으로 간다면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44페이지 밑에 문제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좀 실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처음엔 요령을 갖지 마세요. 처음은 무조건 FM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종합수익률. 그럼 종합수익률이라는 자체는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죠. 그럼 총 투자액이 지금 1,000억이라고 얘기했죠. 1,000억에다가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200억이라는 걸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오타가 난다고 했습니다. 순영업소득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미음번에 자산가치 상승이래요. 자, 그래서 10%라는 것은 내가 1,000억을 투자했더니 이 1,000억의 부동산이 1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10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200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20%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지분 수익률이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럼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총 투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 자본은 400억이거든요. 전체 순소득만 100억이 아니라 가치 상승이 200억이니까 200억에서 이자 비용을 빼겠죠. 그럼 이자 비용을 빼게 되면 타인 자본은 600억에서 이자가 0.1이니까 60억이 됩니다. 그럼 140억이 되겠죠. 자, 이걸 하게 되면 35%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보다는 15%만큼 더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분명히 순소득은 100억, 자산가치가 100억이니까 200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회 때 약간 좀 어려웠던 게, 자, 지금 그 두 번째 문제는 투자 수익률이 아까 봤던 종합 수익률이에요. 그 전에 봤던. 그래서 우리가 20%가 이게 투자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입니다. 대출 금리가 10%만 나왔어요. 대부비율이라는 건 돈을 빌린 비율이거든요. 내가 1억에서 50%는 5천, 80%는 8천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가세요. 퍼센트로 나오면 퍼센트로 풀어야 되는데, 자, 대부 비율은 타인 돈을 빌린 비율입니다. 50. 그러면 이것이 대부 비율이 80%로 증가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는 그대로 상태에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해설해 보시게 되면 50%가 대부가 50이면 나도 50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죠. 10%에서 타인 돈이 50%를 벌었습니다. 거기다 0.1을 하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위에가 10%가 되죠. 5분의 1은 20%가 됩니다. 근데 타인 돈을 더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자, 80%는 내가 낸 건 20%입니다. 그 15%가 있고 마이너스, 자, 80%에다가 0.1을 합니다. 그럼 8%가 되죠. 그럼 15에서 8을 빼니까 7%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35%가 됩니다. 그럼 15%만큼 증가를 한 거죠. 자, 이건 계산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은, 자, 3번 체크하세요. 3번. 3번이 이제 우리가 구매력 보호라는 것은, 자, 제가 경기 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실물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을 방어할 수 있죠. 이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가격 물가 상승과 연동한다면, 자, 상승하는 기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기가 자본이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절세 효과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그 임대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고, 소유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로서 보호되는 게 영속성 때문에 오래 가죠. 소유의 금지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번 지렛대 효과, 구매력 보호, 소득이득, 자본이득, 절세 효과 위주로 가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릴 테냐면, 자, 우리가 지금 뭐가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넘기시면 246페이지 보시면 투자의 위험의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지렛대 효과를 배우셨잖아요. 지렛대 효과가 금융적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보시면은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투자에 대한 위험입니다. 자, 위험에 대한 개념은요. 자, 이렇게 봅니다. 아까 내가 투자한 거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2천이 되지 않고 9천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변동하게 되면 나는 내가 원했던 1억 2천이 안 나오고 그 기대치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변동 가능성.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강하게 갈게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사금 법인율을 암기하세요. 사금 법인율. 자,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사업상이라는 게 우리가 나왔었어요. 자, 이건 사업 자체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수익. 수익성이 악화되면 사업상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에 대한 위험, 시장상황에 대해부터 야기되는 시장 위험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반 경제가 위축되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어서 우리가 공실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경기가 침체돼서 수요급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 야기되는 게 사업 위험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적 위험입니다. 위치적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시장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장 상황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급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급량이 너무 많이 나가서 공실이 또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시장 상황, 시장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라는 것은, 자, 운영을 하면서 영업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영업 경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갑자기 운영을 하다가 근로자가 파업한다든가 영업 경비가 많이 나가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자, 위치적은 좀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부족해서, 자,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위치라는 것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앞쪽에서 배웠는데, 그럼 29번지 아파트가 있고, 자,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절대적 위치, 이 위치는 안 변합니다. 그럼 절대적 위치가 변한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변했죠.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하다. 얘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변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이라는 것은 좀 전에 지렛대 효과와 연결시키세요. 자, 금융적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많이 빌려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적은 부채를 우리가 재무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지분 수익 증가시켜줘요. 리에트 효과가. 그렇지만은 부채가 많잖아요. 원가에 대한 채무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적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와 연결되는 건 금융적이다. 전부 내 돈만 갖고 투자했으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수익률은 안 생길 수 있죠. 자, 법적이라는 것은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책이 변화된다든지 갑자기 규제하게 되면 위험해요. 내가 아파트 단지를 이제 지려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린 벨트를 묶으면 위험하죠. 그럼 정책 제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갑니다. 자, 얘는 중요한 것은 법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세법, 임대료규제, 공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부 규제하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은 규정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시장 이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자, 우리가 수익성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 위험이라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또 올라가면 공급 감소하고 이자율 변동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 조금 그래도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자체는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자, 여러 가지로 공존합니다. 투자의 장점은 부동산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여러분 부동산을 사려고 사람들이 들이댑니다. 여러분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러한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미치는 못하는 부동산 상승은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지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은 투자 수익이 충분히 동반 증가하지 않는 투자 수익을 하락시켜서 부동산 투자 가치가 감소될 수가 있는데, 자, 뭐가 시험지에 나왔었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니은번에 두 번째가 나왔어요. 밑줄 쳐보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그럼 대출자는 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원리금을 받아왔는데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정보다는 변동을 선호한다고 이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게 바로 투자자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그럼 채무자는 이자 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투자자는 그 인플레이션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상승시킵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 확정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은 249페이지 가시면 양거사본의 요구 수익률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무위험률이라는 은행 이자는 낮지만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거기다 인플레까지 고려를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이제 투자를 해서 임대인이 됐어요. 그럼 임대를 받는데 임대차 계약이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위험의 관리 방법 중에서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우리가 임차인한테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대료를 조정한다라는 걸 써야지만 자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우리가 투자자한테 위험할 수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 시험 문제 유동성 위험이 나왔어요. 유동성 위험.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자, 뭐 금, 예금 이런 거 다 현금화시킬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는 현금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습니다. 낮은 현금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놓으려면 금매로 내놔야 돼요. 싸게 내놓으니까 단기적으로 제값을 못 하고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갑자기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금매로 나타나면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간다는 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 투자론이 이제 지렛대 효과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26강에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왔던 거 말씀을 드리면 자, 갑니다. 자, 어때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우리 27회 때 22번 문제였는데 부동산의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식은 솔트 거래죠. 그래서 빨리빨리 단기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올랐다 팔 수도 있고 좀 내렸다 그럼 안 팔 수 있죠. 단기간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내놓으면서 제가 지금 3시에 와서 팔으려고 하는데 뭐 목욕탕 갔다 올 테니까 한 7시에 팔아주세요. 안 됩니다. 좀 기간을 길게 봐야죠. 그래서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기 부동산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부동산 투자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금범인류에 우리가 5가지가 있다. 그럼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은 사업상 위험이다. 경기 침체가 된다든가. 그래서 수요공급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이다. 그럼 시장 위험 수요공급이고 영업 경비가 변동한 운영이고 절대적이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글씨 갖고 장난친다면 시장과 운영과 위치적은 사업상 위험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금융적이나 법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사업장을 차리게 되면 찾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쉬운 위치 이렇게 보시고요. 지렛대 효과와 관련되는 건 금융적입니다. 돈을 많이 빌려서 그렇고요. 법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시장 이자가 변했대요. 그럼 이거는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자,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은행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차입자라고 투자를 본다면 여러분한테 변동금리를 적용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자가 높아지죠. 그럼 그만큼 요구 수익을 상승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험이 임대인이라면 그 임대료에 대한 실질적 가치가 떨어져요. 그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되죠. 유동성 위험이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에 현금화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 시험 문제도 간접적으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 부동산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거든요. 꼭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우리가 차지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또 굉장히 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재밌게 다음 26강 때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또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끊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